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이 정책이나 자질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제시한 일정도 지키지 못해 당 안팎의 혼란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GM공장 정상화보다 대체 산업 유치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자율주행차 기지 등이 꼽혔습니다. 전주의 한 대기업이 여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공천이 주먹국으로 진행돼 논란입니다. 정책 경쟁과 자질 검증 기회는 사라지고 상호 비방에 촉박한 일정까지 집권 여당이 맞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자 또는 경선 대상자 발표가 예고됐던 어젯밤, 민주당 전북도당은 118개 선거구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15개 지역만 겨우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경선 대상도 도의원 18곳만 확정하고 단체장 등 무려 80여 곳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후보의 자질 문제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거니 우리 선에서 그걸 터치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등등의 것도 지금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후보자 자질과 자격 논란을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조급한 경선 일정에 대한 후보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에 같은 당 후보끼리 고발이 잇따라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무혐의 혐의를 받았다는 걸로 소명을 했습니다. 서로 간의 음해와 고소로 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 신인들은 경선이 현역에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며 벌써부터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2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2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무리한 일정과 부실한 준비는 자칫 오만한 여당이란 말과 부실한 공천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송하진,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 간 TV 토론이 오는 12일 지상파를 통해 중계 방송됩니다. 전북 기자협회와 방송 3사는 민주당 중앙당의 토론회 제안을 수용하고 오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90분간 전주 MBC 공개홀에서 전북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도내 전역에 생중계합니다. 부당 인사나 성차별 등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도내 한 대기업 계열사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고 심지어 노동조합마저 이에 가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전주의 한 화학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달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출이 잦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였는데 A씨는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측의 찍어내기라고 주장합니다. 무단결근은 아니었거든요. 내일 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쉬었던 건데.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사원들을 이제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 본보기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측은 최근 여성 직원 6명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남직원의 60% 수준인 임금이 높다며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금치가 문제가 있으니까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조직 정의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사회정의가 아니라니까. 사측 제안을 여직원들이 거부하자 5년 전 받아둔 야간 근무 동의서를 근거로 생산직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호직을 화학물질 채취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해 보복 인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전혀 개인 동의 없었고 설명회도 단 한 번 있었고 다음날 바로 발령을 냈어요. 더욱이 직원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은 한술 더 떠 해당 직원의 연봉 삭감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연봉이 회사가 봤을 때는, 그룹이 봤을 때는 너무 높다라는 내 생각은 그래. 위원장으로서 판단은 가자. 그렇게 좀 마무리 짓자. 회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협상을 꾸준히 해왔고 성차별이나 보복 인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구들만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생산에 직접 들어가서 막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노력하고 면담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뭐 기득권만 지키려고 할 뿐이지. 직장 내 성평등이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날로 성숙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대처는 미흡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도내 경제가 어려운데요. 도민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경제 회생 방안을 정부에 우선 요구해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를 시사했습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14개 시군 7,200여 명에게 정부가 전라북도에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32.3%로 가장 많았고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 국가예산 확대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노인복지 확충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2%가 사실상 경제 관련 현안을 꼽아 지역경제 관련 정책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경제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은 군산 지역에서 54%로 특히 민감하긴 했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도 20% 안팎의 관심도로 도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역과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관심이 높았고 역시 당사자인 20대 이하 그리고 학생층에서는 50%가 넘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그 실업률도 줄고 활성화가 되고. 최근 지역 개발의 이슈로 떠오른 전주 대한방직 개발 방안도 조사했습니다. 시민 공론화 여론 결과에 따라야 한다 38.5%, 공원과 시민 녹지 공간 조성 32.8%, 아파트와 상업용지 개발, 현 상태 유지 등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전주 대한방직 이전은 물론 개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데 상업성보다 공익성을 앞세운 개발 방향을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어서 도민들이 원하는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공장 재가동보다 대안 사업을 통한 정상화 요구가 높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민들에게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51.4%는 다른 사업에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0.5%는 그대로 GM 군산공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이하에서 대체 산업 유치 요구가 60%대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곳 군산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3명 가운데 2명이 대체 산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GM의 협상 카드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군산공장 재가동보다 대체 산업 유치를 통한 정상화가 성사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GM이 철수할 거니까 다른 대체 사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 살리는 다른 하나를 만들면 낫지 않을까. 다른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대체 산업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물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장 많았고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과 우주항공기술연구센터 유치 등이었습니다. 한때 새만금 내부 개발 방안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카지노 건설은 물론 관광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낮았습니다. 대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군산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 전진기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GM이 어차피 자동차 산업 회사니까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잇따른 군산발 악재로 심해진 도내 경기 침체에 도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안의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지만 그 세부 해결책을 두고는 군산 지역과 나머지 시군의 시각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GM 협력업체에 130여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가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110건, 138억 원이 GM 협력업체에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운영 필수 경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은 총 50억 원 가운데 이미 절반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올해 들어서만 6,500명이 줄었습니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인구는 184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185만 4,600여 명에서 6,5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한국 GM 군산공장이 다음 달 말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전북 인구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군산에서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카페리오가 한 대 더 늘어 물동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들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과 석도 간 바닷길은 지금까지는 17,000톤급 한 척이 주 3회 왕복했습니다. 여기에다 19,000톤급 뉴 시다오 펄호가 새로 도입되면서 운항 횟수는 주 6회로 늘었습니다. 신규 취항한 카페리는 최대 1,200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250개를 한 번에 실어 시속 23노트로 10시간 안에 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체가 심했던 화물과 승객 운송에 숨통이 트이고 연간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점쳐집니다. 또한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 상권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중국을 갈 수 있고 중국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화물도 생산 일자에 맞춰서 언제든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군산항 배후권 화물 유치와 한중 카페리 균형 배정 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이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한 1,142자리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차 증편에 맞춰 카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역 내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심의한 결과 결정을 보류하고 현지 조사 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사양지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완주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신선 암벽과 옥계동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등 3군데 암벽 등반 구역을 개방하기로 하고 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 도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갖고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 오후 1시 30분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등이 전북을 찾아 도당 공동위원장인 정운천,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정책 홍보단 출정식과 도당 개편대회를 갖습니다. 한국 GM과 조선소 관련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42억 원가량을 투입해 군산조선소와 GM공장 협력업체 자녀 등 5천여 명에게 이달부터 수업료와 수학여행비,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하고 군산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합니다. 노지채소 재배에도 스마트 농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에 있는 김장 무밭 10헥타르에 2억 원을 투입해 온습 센서와 자동 관수 장비, CCTV가 설치된 스마트팜을 시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